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스트 API와 HTML을 사용해서 챗GPT처럼 대화하는 웹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스트리밍 응답부터 대화 히스토리 관리, 실제 배포까지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룹니다. 이 강의에는 총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 후 이해도를 점검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학습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채트웹 파이 서버 구조부터 시작해서 패스트 API 기본 개념, UI.html 프론트엔드 분석, 스트리밍 응답 구현, 대화 히스토리 관리, 실제 배포 방법, 나만의 챗GPT 호스팅,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 활용까지 총 8개 주제를 다룹니다. 각 주제마다 실제 코드 예제와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챗GPT처럼 웹에서 대화할 수 있는 AI 챗봇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회사 전용 AI 챗봇이 필요한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웹 기반 챗봇을 만들려면 크게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사용자와 대화할 화면, 즉 프론트엔드입니다. 둘째는 AI와 통신할 서버, 즉 백엔드입니다. 좋은 소식은 패스트 API를 사용하면 이 모든 것을 놀랍도록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줄의 코드만으로도 충분히 동작하는 챗봇 서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채트웹 파이는 AI 챗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백엔드 서버입니다. 마치 식당의 주방장처럼 손님의 주문을 받아 요리를 만들어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파일 하나로 사용자의 메시지를 받고 오픈AI에 전달하고 응답을 다시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패스트 API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이러한 복잡한 작업을 매우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메시지 수신, 오픈AI API 통신, 응답 스트리밍 전송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패스트 API 기본 구조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합니다. 패스트 API, 리퀘스트, HTML 리스판스, 스트리밍 리스판스, 그리고 오픈AI 클라이언트를 가져옵니다. 패스트 API로 패스트 API 앱을 생성하는데 이 한 줄로 웹서버가 탄생합니다. 클라이언트 오픈AI로 오픈AI와 통신할 준비를 마칩니다. 이 클라이언트를 전역에서 초기화하면 서버 시작 시 한 번만 생성되어 모든 요청에서 재사용됩니다. 매 요청마다 새 클라이언트를 만드는 오버헤드를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_fget 데코레이터는 루트 경로로 접속 시 HTML 파일을 반환하고 _fpost 데코레이터는 채팅 요청을 처리합니다. 데이터를 JS1으로 받아서 메시지즈를 추출하고 스트리밍 리스판스로 응답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합니다. 패스트 API의 강점을 식당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패스트 API는 식당을 차릴 때 필요한 모든 주방 시스템을 제공하는 올인원 솔루션과 같습니다. POS기처럼 주문을 받는 라우팅 기능, 조리대처럼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기능, 서빙 창구처럼 응답을 전송하는 기능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개발자는 패스트 API 덕분에 복잡한 서버 구축 작업을 몇 줄의 코드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패스트 API가 차체, 요비코어니 엔진입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강력한 웹서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코레이터의 역할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_fget과 _fpost는 URL 경로와 HTTP 메서드를 함수에 연결하는 특별한 문법입니다. _fget은 사용자가 메인 페이지에 접속할 때 실행됩니다. _fpost, 챗은 사용자가 메시지를 전송할 때 실행됩니다. 포스트는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GET은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포스트는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이것이 HTTP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제 프론트엔드인 UI.html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보고 상호작용하는 채팅 인터페이스입니다. 마치 카페의 인테리어처럼 손님이 편하게 앉아 주문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하고 메뉴판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채팅 화면은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메시지 입력창, 전송 버튼, 그리고 대화 표시 영역입니다. 놀랍게도 순수 HTML과 CSS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채팅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액트나 부 같은 복잡한 프레임워크가 필수는 아닙니다. HTML 채팅 인터페이스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DOCTWP HTML로 시작하는 표준 HTML 구조입니다. 헤드 영역에는 페이지 제목과 스타일이 들어갑니다. 스타일 태그 안에 CSS를 보면 채트 컨테이너는 전체 채팅 영역을 감싸는 박스로 맥스 위드스 800픽셀로 제한하고 화면 중앙에 배치합니다. 메시지 클래스는 각 메시지 말풍선의 기본 스타일로 패딩과 둥근 모서리를 설정합니다. 유저 메시지는 파란색 배경의 흰색 텍스트로 사용자 메시지를 표시하고 AI 메시지는 회색 배경의 검은색 텍스트로 AI 응답을 표시합니다. 바디 영역에는 채트박스 div가 대화 내용을 표시하고 인포트 태그로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며 버튼 태그의 안클릭 이벤트로 샌드 메시지 함수를 호출합니다. CSS 스타일링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HTML과 CSS만 알면 충분히 쓸만한 채팅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채트 컨테이너는 맥스 위드스와 마우진 0오토로 화면 중앙에 배치합니다. 유저 메시지는 파란색 배경으로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AI 메시지는 회색 배경으로 AI 응답을 구분합니다. 보어더 레디오스 속성으로 말풍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 작은 설정 하나로 메시지가 훨씬 세련되어 보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앱에서 익숙하게 보던 패턴입니다. 스트리밍 응답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AI 답변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방식과 한 글자씩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비교해봅시다. 똑같이 10초가 걸리더라도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10초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답변이 툭 하고 나타나면 사용자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반면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10초에 걸쳐 차례로 나타나면 사용자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전체 응답이 완성되기 전에도 내용을 읽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챗GPT처럼 타이핑 효과를 제공하면 사용자 경험이 크게 개선됩니다. 실제로 챗GPT, 클로드 같은 모든 주요 AI 서비스들이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스트리밍 응답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async-def generate response 함수로 비동기 처리를 합니다. 클라이언트 채트 컴플리션즈 크리에이트 함수를 호출할 때 스트림 트루 옵션이 핵심입니다. 이 옵션 하나로 오픈AI API가 응답을 조각조각 나눠서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포청인 리스판스 루프가 이 조각들을 하나씩 받아옵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것처럼 텍스트가 조금씩 도착합니다. 초이시즈 경 델터 컨텐트에서 실제 텍스트 내용을 꺼냅니다. 델터라는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수학에서 델타는 변화량을 뜻하는데 여기서도 전체 응답이 아니라 이전 대비 새로 추가된 부분만 담겨 있습니다. 일드 키워드로 값을 하나씩 내보내고 데이터, 컨텐트 \n 형식의 서버센트 이벤트 프로토콜로 전송합니다. 마지막에 don이 신호로 전송 완료를 알립니다. 일드와 리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리턴은 값을 반환하고 함수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일드는 값을 반환하면서도 함수가 계속 실행됩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값을 하나씩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리밍의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함수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 값을 생성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함수를 제너레이터 함수라고 부르며 메모리 효율도 좋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메모리에 올리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서버센트 이벤트 프로토콜을 알아보겠습니다. SSE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표준 방식입니다. 웹소켓보다 간단하면서도 우리 용도에는 충분합니다. 데이터, 컨텐트 \n 형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두 개의 줄바꿈이 하나의 메시지 구분자 역할을 합니다. SSE는 HTTP 기반이라 방화벽 문제도 적고
자동 재연결 기능도 있습니다. 단방향 통신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만 데이터를 보내는 우리 상황에 완벽합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이벤트 소어스 API나 패치의 리더벨 스트림으로 이 스트림을 받아서 화면에 표시합니다. DON이 신호를 받으면 응답이 완료되었음을 알고 마무리 처리를 합니다. 대화 히스토리가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이전 대화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매 요청을 완전히 새로운 대화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상담사가 5분마다 기억이 리셋되는 것과 같습니다. 5분 전에 말한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므로 매번 처음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아까 말한 그거 다시 설명해달라고 하면 AI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되묻습니다. 맥락 없는 답변으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전 대화 내용을 저장하고 AI에게 매번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대화 히스토리 관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컨버세이셔니스트리 배열을 선언합니다. 이 배열에 모든 대화 내용이 순서대로 쌓입니다. 샌드 메시지 함수에서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면 먼저 포시로 히스토리에 추가합니다. 유저는 이 메시지가 사용자가 보낸 것임을 표시합니다. 패치로 서버에 요청할 때 방금 입력한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메시지즈, 컨버세이셔니스트리로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를 통째로 보냅니다. 서버는 이 전체 히스토리를 오픈AI API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AI가 응답하면 그 응답도 어시스턴트로 표시하여 히스토리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질문 때 AI는 이전 대화 맥락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토큰 제한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히스토리도 계속 커집니다. 오픈AI API에는 토큰 제한이 있어서 너무 긴 히스토리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최근 N개의 메시지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개 대화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삭제합니다. 더 정교한 방법은 오래된 대화를 요약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AI에게 이전 대화를 요약하도록 요청하고 요약본을 히스토리에 저장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토큰 수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시스템 메시지는 항상 맨 앞에 유지하면서 나머지 대화만 관리하면 됩니다. 실제 배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로컬 컴퓨터에서는 완벽하게 돌아가는 챗봇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합니다. 배포는 식당을 오픈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에서 만든 요리를 식당에 내놓으려면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서버를 실행하고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 설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패키지 설치, 환경 변수 설정, 요비코언으로 서버 실행, 오후 2시로 프로세스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24시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배포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프 인스톨로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패스테이피, 요비코언, 오펀A, 파이산도턴부가 필요합니다. env 파일에 환경 변수를 설정합니다. OPNA API 키에 실제 API 키를 넣습니다. 요비코언 채트웹, F 명령어로 서버를 실행하는데 채트웹은 파이썬 파일 이름, F는 패스트 API 인스턴스 이름입니다. 릴로드 옵션은 코드가 바뀌면 자동으로 재시작하는 개발용 기능입니다. 호스트 0.0.0.0은 외부에서도 접속할 수 있게 허용하는 설정입니다. 오후 2시 스타트로 프로덕션 배포를 합니다. 오후 2시는 터미널을 닫아도 서버가 계속 실행되도록 백그라운드에서 관리합니다. 오후 2시 스테터스로 상태를 확인하고 오후 2시 로그즈로 실시간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환경 변수 보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오픈AI API 키처럼 민감한 정보는 코드에 직접 적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키가 유출되면 누군가 내 비용으로 API를 마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v 파일에 따로 저장하고 이 파일은 절대 기트허브에 올리면 안 됩니다. 기타이니어리에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파이산도턴부 패키지가
이 env 파일을 읽어서 환경 변수로 로드해줍니다. 코드에서는 os get한부로 환경 변수를 읽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보안도 지키고 설정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프로세스 관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터미널을 닫으면 일반적으로 서버도 꺼집니다. SSH 연결이 끊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서비스를 만들려면 오후 2시 같은 프로세스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오후 2시는 Node.js 생태계에서 태어났지만 파이썬 서버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스타트 명령어로 서버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고 네임으로 이름을 붙여두면 나중에 관리하기 편합니다. 오후 2시 릴로드는 무중단 배포를 가능하게 합니다. 서버를 재시작해도 사용자는 서비스 중단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후 2시 로그즈로 실시간 로그를 확인하면 에러 발생 시 원인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만의 챗GPT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범용 AI를 특정 목적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입니다. 회사 전용 고객 지원 챗봇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백과사전 같은 AI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가 역할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로 AI의 역할을 정의하고 지식 베이스를 연동하며 기능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RAG 시스템을 도입하면 회사 문서와 FAQ를 AI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AI를 튜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PROMPT 변수에 AI의 역할과 규칙을 명시합니다. 당신은 ABC 회사의 고객 지원 상담사입니다라고 역할을 부여하고 세 가지 규칙을 번호를 붙여 강조합니다. 첫째, 항상 친절하고 공손하게 응대합니다. 둘째, ABC 회사 제품에 대한 질문만 답변합니다. 셋째, 회사 제품과 관련 없는 질문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Create Messages 함수에서 시스템 프롬프트를 항상 맨 앞에 넣습니다. 롤, 시스템으로 표시하여 AI가 최우선으로 따르도록 합니다. 히스토리가 아무리 길어져도 시스템 프롬프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AI의 기본 성격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AI가 지시를 잘 따르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칙을 작성해야 합니다. 모호한 지시보다 명확한 지시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친절하게 응대하세요보다는 모든 답변을 안녕하세요, 고객님으로 시작하세요가 더 구체적입니다. 중요한 규칙은 번호를 붙여 강조하면 AI가 더 잘 따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양한 버전을 테스트하고 최적의 결과를 찾는 실험의 연속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RAG 시스템 연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린니벨 오그멘티드 제너레이션은 회사 문서를 AI에게 제공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회사 문서, FAQ, 제품 매뉴얼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합니다. 검색된 내용을 AI에게 시스템 프롬프트나 사용자 메시지와 함께 제공합니다. AI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회사 정보를 답변할 수 있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의미 기반 검색이 가능해져 더욱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비용 관리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API 호출마다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제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당 1일 제한을 두어 과도한 사용을 방지합니다. 답변 길이를 제한하여 불필요하게 긴 응답을 막습니다.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정상적인 패턴을 감지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AI만 믿지 말고 사람이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AI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패스트 API에서 -fget과 -fpost, 챗의 차이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get은 데이터를 서버에서 가져올 때, post는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때 사용한다. 둘째, get은 비동기 처리용이고 post는 동기 처리용이다. 셋째,
GT은 HTML만 반환하고 포스트는 JS1만 반환한다. 넷째, GT은 정적 파일용이고 포스트는 동적 파일용이다.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한 번입니다. GT은 데이터를 서버에서 가져올 때, 포스트는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할 때 사용한다가 정답입니다. HTTP 메서드에서 GT은 서버로부터 리소스를 요청, 즉 조회할 때 사용하고, 포스트는 서버에 데이터를 제출할 때 사용합니다. 본문에서도 포스트를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다고 비유하며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팅 앱에서 메인 페이지 접속은 GT, 사용자 메시지 전송은 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표준 방식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코드에서 스트리밍 리스판스가 사용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서버의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둘째, 챗GPT처럼 글자가 타이핑되듯 실시간으로 응답을 표시하기 위해. 셋째, 여러 사용자의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넷째, 오픈AI API의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챗GPT처럼 글자가 타이핑되듯 실시간으로 응답을 표시하기 위해가 정답입니다. 스트리밍 리스판스는 AI 응답을 한 번에 모두 기다렸다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대로 조금씩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에서 이것이 바로 챗GPT처럼 글자가 타이핑되듯 나타나게 해주는 비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하는 핵심 기능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패스트 API 코드에서 async와 await 키워드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첫째,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둘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셋째, 동시에 여러 사용자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넷째, 오픈AI API 호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동시에 여러 사용자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가 정답입니다. async 저외에는 비동기 프로그래밍을 위한 키워드입니다. 본문이 실전 팁에서 async 어웨이를 사용하면 동시에 여러 사용자의 요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웨이는 idle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다른 요청을 처리할 수 있게 해주어 서버 효율성을 크게 높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패스트 API 서버에서 자동 생성되는 API 문서에 접근하려면 어떤 경로를 사용해야 하는가? 첫째, API. 둘째, Swagger. 셋째, DAX. 넷째, 다큐멘테이션.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 퀴즈의 정답은 3번입니다. DAX가 정답입니다. 본문이 실전 팁에서 패스트 API는 자동으로 API 문서를 생성합니다. 서버 실행 후 DAX 경로로 접속해보세요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API는 Swagger UI 기반의 대화형 API 문서를 DAX 경로에서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이 문서에서 API를 직접 테스트해볼 수도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웹 기반 AI 챗봇 시스템에서 챗웹 파이, 백엔드와 UI.html, 프론트엔드의 역할 분담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첫째, 챗웹 파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만, UI.html은 AI 모델 호출을 담당한다. 둘째, 챗웹 파이는 사용자 메시지 수신, 오픈AI 통신, 응답 전송을 담당하고 UI.html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 셋째, 챗웹 파이는 정적 파일 서빙만, UI.html은 모든 로직 처리를 담당한다. 넷째, 두 파일 모두 오픈AI API를 직접 호출할 수 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다섯 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챗웹 파이는 사용자 메시지 수신, 오픈AI 통신, 응답 전송을 담당하고 UI.html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담당한다가 정답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웹 기반 챗봇을 만들려면 사용자와 대화할 화면, 프론트엔드, 과 AI와 통신할 서버, 백엔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채트웹 파이는 사용자의 메시지를 받고 오펀AI에 전달하고 응답을 다시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백엔드이고 UI.html은 사용자가 실제로 보고 사용할 화면을 담당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패스트 API 코드 구조에서 클라이언트 오펀AI의 역할과 이를 채트 함수 외부에서 초기화하는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첫째, 오펀AI 클라이언트는 각 요청마다 새로 생성해야 하므로 함수 내부에 있어야 한다. 둘째, 오펀AI 통신 준비를 서버 시작 시 한 번만 하여 재사용하고 매 요청마다 새 연결을 만드는 오버헤드를 줄인다. 셋째, 보안상 이유로 클라이언트를 전역 변수로 두어 접근을 제한한다. 넷째, 패스트 API의 문법적 요구사항으로 반드시 전역에 선언해야 한다. 생각해보세요. 6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오펀AI 통신 준비를 서버 시작 시 한 번만 하여 재사용하고 매 요청마다 새 연결을 만드는 오버헤드를 줄인다가 정답입니다. 본문에서 클라이언트 오펀AI로 오펀AI와 통신할 준비를 마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클라이언트를 함수 외부, 전역에서 초기화하면 서버가 시작될 때 한 번만 생성되어 모든 요청에서 재사용됩니다. 매 요청마다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생성하면 불필요한 초기화 오버헤드가 발생하므로 효율적인 리소스 관리를 위해 전역에서 초기화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패스트 API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코레이터, fget, fpost의 동작 원리와 라우팅 메커니즘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첫째, 데코레이터는 함수의 반환값을 수정하는 역할만 한다. 둘째, 데코레이터는 특정 URL 경로와 HTTP 메서드를 함수에 매핑하여 해당 조건의 요청이 들어오면 연결된 함수를 실행시킨다. 셋째, 데코레이터는 함수를 비동기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넷째, 데코레이터는 함수의 에러 처리를 자동화하는 역할을 한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7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데코레이터는 특정 URL 경로와 HTTP 메서드를 함수에 매핑하여 해당 조건의 요청이 들어오면 연결된 함수를 실행시킨다가 정답입니다. 본문에서 fget이라는 특이한 문법을 데코레이터라고 부른다고 설명하며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 서버 주소로 접속하면 이 함수가 실행되어 HTML 페이지를 보여줍니다라고 합니다. 즉, 데코레이터는 URL 경로와 HTTP 메서드를 함수에 연결하여 라우팅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웹 기반 챗GPT 클론을 구축할 때 순수 HTML, 자바스크립트만으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는 접근 방식의 장단점을 분석한 것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첫째, 리액트나 부 같은 프레임워크 없이는 채팅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없다. 둘째, 순수 HTML, 자바스크립트로 기능적인 채팅 화면 구현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상태 관리와 컴포넌트 재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셋째, 순수 HTML, 자바스크립트는 스트리밍 응답을 처리할 수 없어 반드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넷째, 순수 HTML, 자바스크립트가 프레임워크보다 항상 성능이 우수하므로 모든 프로젝트에 권장된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8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순수 HTML, 자바스크립트로 기능적인 채팅 화면 구현이 가능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상태 관리와 컴포넌트 재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본문에서 놀랍게도 순수 HTML과 자바스크립트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채팅 화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채팅 인터페이스 구현이 프레임워크 없이도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규모가 커지면 상태 관리, 컴포넌트 재사용, 코드 구조화 측면에서 프레임워크의 이점이 부각됩니다. 웹 UI로 챗GPT처럼 대화하는 AI 챗봇 개발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패스트 API로 백엔드 서버를 구축하고 HTML, CSS로 프론트엔드를 만들며 스트리밍 응답으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대화 히스토리로 맥락을 유지하며 실제 배포까지 모든 과정을 다뤘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와 RAG로 나만의 챗GPT를 만드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만의 AI 챗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학습해주셔서 감사합니다.